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 연구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요, 식민사관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일본 애들은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좀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 관점 같은 걸 낮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식민사관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역사에는요, 보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인간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프랑스 사람, 아니면 뭐 이태리 사람, 영국 사람, 거의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편성이 되겠고요. 반면에, 각 민족들은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문화의 어떤 고유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식민사관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얘네들이 우리 민족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면서 왜곡을 시켜버린 거예요. 분명히 보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이래, 조선인들은 또 이런 문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왜곡을 시킨 것을 우리는 식민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식민사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식민사관 하면요, 반도성론, 그 다음에 당파성론, 정체성론이 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식민사관이 있어요. 그게 정체성론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반도성, 당파성, 정체성론을 가지고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 네, 1928년에 조선사를 편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보면 총독부가 주관이 되어서 만들어진 식민사관이 녹아있는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사 몇 년이라고요? 1928년이에요. 1928년. 자, 그러면 이 조선사를 편찬하는 위원회가 있었겠죠. 그 위원회를 조선사 편수회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또한 조선사를 편찬하고 나서 청구학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청구학회는요, 이 식민사관이 반영되는 어떻게 보면 친일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일단체.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사관의 그 첫 번째 반도성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장점은 뭡니까? 대륙으로 올라가기도 편하고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편하다라는 게 그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너희 한반도는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어. 왜? 대륙에서 내려올 것이고 해양에서 올라갈 것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도 독립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야. 이게 반도성 이론 혹은 타율성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한반도의 역사는 니네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식민사관의 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성론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파성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붕당 정치가 있었잖아요. 물론 공론을 표방하는 붕당 정치가 나중에는 왜곡이 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맨날 패거리를 나눠서 싸우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게 당파성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명만 모여도 싸운다라는 것. 네, 여러분들 3명 모이면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도 싸울 거고, 인도 사람도 싸울 거고, 영국 사람도 싸울 거고, 일본 놈들도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파성론을 더욱더 강조시키면서 너희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강조한 것이 식민사관의 당파성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식민사관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악질적인 걸 하나 봐야 돼요. 그 악질적인 걸 우리는 정체성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정체성론.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체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개하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공무원이 미개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각국의 문화, 미개하다라는 표현은요, 우월의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국가를 낮출 때 미개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일제 식민사관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체성론, 그 핵심이 미개하다. 조선인들은 미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래서 이 논리가 되는데요. 역사의 발전 단계가 있어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사회로 이양이 됩니다. 이 근세라는 것은요, 중세와 근대 사회의 중간 지점으로서 우리 아시아 지역의 특성이 되는데, 크게는 세계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은요, 노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세 사회의 특징은 봉건 제도예요. 뭐라고요? 봉건 제도. 그리고 근대 사회의 특징은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 노예, 중세 봉건, 근대 자본주의. 그런데 일본 애들이 조선을 여기에 배치를 시킵니다. 조선이란 국가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민지로 삼고 조선을 끌어왔다라는 거죠. 어디로? 근대 자본주의로 이양을 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선인들은 우리 일본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않게 도와줬으니,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식민지는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 그게 정체성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박해볼까요?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짝 언급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박하면 되는 거예요. 보편적 발전 법칙. 네, 맞습니다. 이런 일제강점기 정체성론을 격파했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백남운이란 사람인데 마르크스 연구자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유물사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백남운이란 사람이 사회경제사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역사도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로 이양되고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역사 발전의 법칙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 역사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면서 왜곡시킨 거 아니냐? 우리도 고대, 중세, 근대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 네. 자, 그러면서 일본의 정체성론을 격파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남운이 되겠고요. 이 백남운은 여러분들이 왜 모르냐? 나중에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국사학과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 말고도요, 이런 일본의 식민사관을 격파하고자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은식, 신채호와 같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도 있고요. 그 2세대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민족주의 역사학자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죠. 정인보, 우리 민족의 얼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문일평, 조선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안재홍은 또한 이런 일본의 식민사관을 격파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노력을 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 진단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1930년대가 되면은요, 역사를 우리가 민족주의 요소를 좀 배제하면서 실증적으로 연구해보자라는 학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손진태와 이병도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팩트로만 연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모임이 진단학회가 된다라는 것. 이런 진단학회는요, 친일 역사학자들의 모임인 청구학회에 대응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봤죠? 이렇게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일제 식민사관을 얘기하면서 저는 진짜 일본 애들이요, 그냥 잘 갖다 붙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싸하네.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곧 친일로 가는 길이 되겠죠. 그럴싸한데 완전히 논리가 비약한 게 일제의 식민사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조선 것들은 맨날 싸워. 우리 맨날 싸워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반도성 이론에서 보면 너희 역사는 너희가 운영할 수 없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 해양의 침략 때문에 독립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반박합니까? 이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탈리아를 봐라. 이탈리아는 반도 국가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는 반도 국가로서 해양, 그 다음에 대륙으로 올라가는 대제국을 만들지 않았냐? 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로마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반박 될까요? 타율성론을 반박하는 거, 반도성 이론을 반박하는 거. 그 학자는요, 아웃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또 일본이 이런 논리로 격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미개한 거야. 어떻게 해요? 로마, 그럼 그렇게 반도 위치가 좋다면 니네도 확장하면 되는 거 아니었겠니? 니네는 확장을 하지 못하지 않았냐? 미개해서 그래.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이런 식민사관을 방어하게 되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반박을 또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민사관을 반박하는데 약점을 가진 사관이 있습니다. 그게 박은식, 신채호,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정인보, 문일평, 이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인데요.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감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요, 이런 식민사관을 논리적으로 공격하기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식민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논리적으로 격파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이다.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